식당 간판이 고장났는데 내 카드로 먼저 좀 결제해 줄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이번이 세 번째다. 간판, 냉장고, 이제는 에어컨까지. 늘 급하다며 늘 내 카드로 먼저 결제해달라고 한다. 돌려받는 건 언제나 다음 달, 그 다음 달로 미뤄진다. 나는 31살, 보건소 계약직 행정직이다. 한때는 로스쿨 진학을 꿈꿨다. 어릴 적 형사 드라마를 보며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그 꿈을 접었다. 빚더미에 앉은 집안 사정을 생각하면 안정적인 직장부터 잡아야 했다. 그래서 선택한 보건소 계약직. 1년마다 갱신되는 불안한 자리지만 그나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게 위안이었다. 그 시험 준비실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 민준이다. 나보다 2살 많은 민준은 차분하고 성실했다. 함께 공부하며 서로 의지했고 민준이 먼저 종합병원 행정팀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서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 시댁은 민준이 일하는 종합병원 건물 근처 상가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 직원들과 환자 가족들이 주 고객이라 장사가 제법 잘 된다. 시아버지는 매일 새벽부터 장을 보고 시어머니는 주방을 총괄한다. 처음엔 그 부지런함이 존경스러웠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고 예뻐. 아들이 복이 많지.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 칭찬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건 결혼 1년쯤 지났을 때부터다. 며느리 시아버지 생신인데 케이크는 내가 사와야지. 보너스도 받았다며. 내 월급과 보너스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남편이 알려줬을 거다. 한 번은 식당 에어컨 청소비를, 또 한 번은 명절 선물비를. 조금씩 요구하는 금액이 커졌다. 처음엔 기꺼이 도왔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게 의무가 되어버렸다. 민준아,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카드 결제 부탁하셨어. 지난번 돈은 아직 못 받았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냥 넘어가. 별일 아니잖아. 어차피 나중에 다 갚으실 거야. 그의 무심한 태도가 나를 더 답답하게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부담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하지만 시댁에 찍힐까봐, 남편과 다툴까봐 침묵했다. 그렇게 내 카드는 또 한 번 시댁 식당 에어컨 수리비 결제를 위해 꺼내졌다. 어머니, 지난번에 결제한 에어컨 수리비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우리는 시댁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점심 피크 타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였다. 아이고, 미안하다. 요즘 장사가 예전만 못해서. 다음 주에 줄게. 이 말도 벌써 세 번째다. 그러면서도 식당 입구에는 새 냉장고가 들어섰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며느리, 그런 얘기는 집에서 하자. 여기서 그러면 직원들 듣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갑자기 낮아졌다. 그러더니 곧바로 외부인 앞에서의 가면을 쓰셨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죠? 첫눈에 봤을 때부터 아들 복이 터졌다 싶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단골 손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든다. 칭찬인데 왜 불편할까? 그건 그 말 뒤에 이어지는 부탁들 때문이리라. 며느리, 시아버지 생신 선물은 내가 골라. 너 센스 있잖아. 선물을 고르라는 말은 곧 결제하라는 뜻이다. 작년에도 그랬다. 비싼 건 너가 싼 건 우리가. 신우의 생일 선물도 시댁 친척 결혼식 축의금도 마찬가지였다. 민준에게 이 불만을 털어놓으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그냥 넘어가. 왜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민준의 눈엔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다. 점점 깊어지는 이 불평등한 관계가 문제다. 내 의견은 묻지 않고 내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방식.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가 또 전화했다.
식당 인테리어 좀 바꾸려고. 너희 집 근처에 괜찮은 업체 있다며? 견적 좀 받아줄래? 비용은 일단 내가. 뒷말은 듣기도 전에 알고 있었다. 또 내 카드로 결제하라는 얘기겠지. 이번엔 금액도 만만치 않을 테다. 어머니, 제가 지금 계약직이라 여유가 없어서. 에이, 계약 연장된다며. 너희 둘 다 벌잖아. 돈 걱정이 뭐 있어. 내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 이대로 계약직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결국 또 민준에게 털어놓았고 또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냥 도와드리자. 별일 아니야. 부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할까? 내가 진짜 가족이 아닌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 하지만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그땐 그랬다. 사돈어른, 이번 주말에 잠깐 식당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일손이 부족해서. 출근길에 민준 핸드폰에 온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우연히 보았다. 사돈어른이라면 내 친정어머니를 말하는 거겠지. 왜 갑자기 친정엄마를 찾는 걸까? 궁금했지만 민준에게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요즘 우리 사이는 시댁 문제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친정에 전화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딸. 너는 어때?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다. 엄마, 목소리가 안 좋네. 감기 걸렸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무언가 숨기는 듯한 어투였다. 다른 때 같으면 더 파고들었겠지만 그날은 피곤해서 그냥 넘어갔다. 그게 큰 실수였다. 일주일 후 민준이 종합병원에서 야근한다고 해서 혼자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문득 친정엄마가 걱정되어 또 전화를 걸었다. 엄마, 같이 저녁 먹을래? 내가 음식 사갈게. 오늘은 안 돼. 나가봐야 해서. 어디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다. 사실, 내 시어머니 식당에 좀 도와주러 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친정엄마가 시댁 식당에서 일한다고? 엄마, 무슨 소리야? 왜 거기를? 사돈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며느리 엄마면 가족이라며 부탁하시더라고. 몇 번 도와줬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친정엄마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었다. 무거운 식기를 나르고 서빙하는 일은 엄마의 건강에 해로울 게 뻔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걱정할까봐. 사돈 부부가 너희 결혼할 때 도움도 많이 주셨다고 하고. 나는 그제서야 지난 몇 주간 엄마의 피곤한 목소리가 무슨 이유였는지 깨달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엄마, 오늘은 절대 가지 마. 내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할게. 아니야, 벌써 약속했어. 사돈 얼굴에 먹칠하면 안 돼. 내 시부모님한테 미운 털 박히면 너만 힘들어져. 친정엄마는 평생 참고 살아온 분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튀지 않고 남에게 패 끼치지 않는 걸 미덕으로 여겼다. 그런 엄마가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갔다. 전화를 끊고 나니 울화통이 치밀었다. 민준에게 당장 전화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보고 식당 일 도와달라고 했다며? 너도 알고 있었어? 아, 그거. 엄마가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내 엄마가 시간 있으니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끝을 흐리는 민준의 대답에 더 화가 났다. 미쳤어? 우리 엄마가 나이가 몇 살인데. 허리 아픈 거 너도 알잖아. 그냥 가끔 서빙만 좀 도와주시는 거라고 엄마가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다. 나는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민준이 말렸다. 지금 엄마도 바쁘실 거야.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그렇게 또 한 번 넘어갔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이 늦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이 문제를 꺼냈지만 민준은 엄마들끼리 알아서 하시는 거야라며 내 우려를 일축했다. 그때 알았어야 했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걸. 보건소 계약직 평가 결과가 나왔다. 1년 더 연장이다. 작은 축하와 함께 오후 반차를 쓸 수 있게 해준 과장님의 배려로 조기 퇴근했다. 민준에게 깜짝 점심 도시락을 전해주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요즘 우리 사이가 소원해진 걸 나도 느끼고 있었다. 화해의 의미로 민준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간식을 준비했다. 병원 행정동에 도착해 리셉션에서 물었다. 민준 씨 지금 자리에 있나요? 김민준 주임님요? 방금 회의 들어가셨어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아쉽게 됐다. 도시락을 놓고 갈까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시댁식당이 병원에서 5분 거리에 있으니 그곳에 들러 친정엄마가 정말 일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어쩌면 오해일지도 모른다. 엄마가 가끔 도와주는 정도라면. 하지만 그래도 찜찜했다. 병원을 나와 골목길을 돌아 시댁식당으로 향했다. 건강한 밥상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할 테니 시어머니와 직접 대화해 볼 수도 있겠다 싶었다. 식당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시어머니와 마주칠 테니 주방으로 통하는 뒷문으로 가기로 했다.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이었다. 점심 피크타임이 지나 주방도 한가할 시간이었다. 뒷문에 다다르자 주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직원들이 오후 준비를 하는 소리가 났다. 아이고, 진짜 사돈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어야지. 손 하나 까딱 안 해. 움직임이 안 빨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뭐지? 귀를 의심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여보, 그래도 사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뭘 어때서? 어차피 여기 없는데. 내가 진짜 입이 간지러워서 참는다니까. 이것저것 시켜도 제대로 못하고 느려 터져서 손님들 기다리게 하고 내 몸에서 열이 올라왔다. 혹시 우리 엄마 얘기를 하는 걸까? 이게 정말 엄마에 대한 이야기라면. 문틈으로 안을 살폈다. 주방 안쪽 설거지통을 들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작은 체구에 구부정한 허리, 나이든 손, 그리고 잔뜩 긴장한 표정. 친정엄마였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내가 며느리한테는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 엄마는 뭐 이렇게 쓸모가 없어. 직원 1명 쓰는 게 나을 뻔했어. 엄마는 무거운 설거지통을 들고 있다가 움찔했다. 물이 조금 튀었는지 바닥이 젖었다. 아이고, 조심 좀 하세요. 시어머니의 핀잔이 날아들었다.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야단 맞은 아이처럼 움츠러들었다. 그 순간 내 눈에 보인 건 엄마의 손이었다. 거친 주방 세제에 빨갛게 부어오른 채 떨리고 있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엄마가 무거운 식기를 나르고 오랜 시간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니. 고개를 돌리자 주방 구석에 걸려있는 앞치마가 보였다. 엄마 사이즈에 맞는 작은 앞치마였다. 즉석에서 빌려준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앞치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래도 공짜로 일하니까 괜찮지. 주방 직원 중 1명이 작게 말했다. 그럼 월급도 안 주는데.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다. 그 말에 나의 모든 자제력이 무너졌다. 내 카드로 식당 비용을 대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친정엄마까지 공짜 노동력으로 쓰고 있었다니. 더구나 뒤에서는 이렇게 험담하면서 엄마는 낡은 앞치마를 입고 주방 구석에서 무거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식당 직원도 아닌 그저 며느리 엄마라는 이유로. 엄마의 쭈글쭈글한 손과 지친 표정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식당 안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험담으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내 손이 문을 힘껏 밀었다. 문이 거칠게 열리자 주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주방 직원들, 그리고 설거지통을 들고 있던 엄마까지. 순간 주방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로 인해
몸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웬일이야? 일 안 가고?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방금 전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식적인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하지만 난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엄마는 당황한 듯 설거지통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 그게 사돈이 좀 바쁘다고 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거칠어진 손등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시어머니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휴, 도와주신 거지. 가족인데 뭐 어때서. 우리 며느리 엄마가 한가하다고 하셔서. 한가? 엄마는 한 번도 한가한 적이 없었다. 허리 아픈 와중에도 늘 집안일을 하고 동네 노인정 봉사활동까지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런 엄마를 한가하다고? 가족이면 이렇게 부려도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요? 허리 디스크 있는 거 아시잖아요. 설거지통이 얼마나 무거운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눈썹을 찡그리며 나를 노려봤다. 말을 다 해도 분수가 있지. 누가 억지로 시켰니? 자청해서 도와주신 거야. 내 엄마도 사돈인데 이렇게 도울 수 있다고 하셨어. 자청?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엄마는 평생 남 부탁을 거절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엄마면 가족이지 하며 부탁하면 거절할 리 없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쓸모가 없다. 이게 가족한테 하는 말투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뒤에서 한 말을 들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시아버지가 나서려 했지만 내 분노를 막기엔 너무 늦었다. 그리고 공짜로 일 시키면서 뒤에선 험담이나 하고. 우리 엄마를 뭘로 보신 거예요? 무급 노동자? 아니면 좀. 홀에서 식사하던 손님들까지 주방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목소리 좀 낮춰. 손님들 다 듣겠다. 듣게 하세요. 며느리 엄마를 종처럼 부리면서 뒤에서 욕하는 게 자랑스러우세요? 주방 직원들은 이런 상황이 불편한지 하나둘 자리를 피했다. 시어머니는 체면을 구기기 싫었는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해했네. 나야 내 엄마 고마워서 그렇지. 사돈이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해. 우리 아들 복 받았어. 이런 며느리 없고. 가식적인 말투가 더 화가 나게 했다. 방금 전까지 엄마를 험담하던 입에서 갑자기 나오는 칭찬이라니. 이중적인 태도가 역겨웠다. 그만하고 가자, 엄마. 난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앞치마 벗어요. 이제 여기 안 와도 돼요. 엄마는 망설이는 듯했다. 사돈 체면을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런 엄마가 안쓰러워 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제발, 엄마. 나랑 가자. 엄마가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다. 아이고, 왜 이러니? 오해라니까. 그냥 농담처럼 한 소리를. 내 엄마도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주방을 나섰다. 홀을 지나치는데 몇몇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괜찮다. 창피한 건 내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으니까. 식당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도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딸. 내 시댁일인데 내가 망쳤구나.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날 나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모든 것들에 분노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사돈도 자청해서 도와주신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내 엄마가 심심하다고 하셔서 우리 엄마가 배려해 주신 거야. 민준의 말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하루가 지났지만 시댁과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대단한 결례를 저지른 것처럼 굴었다. 너 그날 식당에서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소리 질렀다며? 우리 부모님 얼마나 당황하셨겠어. 민주는 내 분노보다 시댁의 체면을 걱정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남자는 결코 내 편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내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며느리, 어제 일은 오해야. 나 내 엄마한테 잘해줬어. 밥도 챙겨주고, 간식도 주고. 내가 언제 함부로 했니? 이제 와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몰아붙이면 어쩌니. 또다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시어머니. 이번엔 달랐다. 내가 증거를 준비해뒀으니까. 나는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 병원 근처 카페에서 민준을 만났다. 그는 내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또 그 얘기하려고? 그냥 넘어가. 우리 부모님이 이거 봐.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다. 친정엄마의 병원 진단서, 허리 디스크 진단 기록, 그리고 시댁 식당 방문 기록과 작업 일지. 엄마에게 물어 정확히 언제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해둔 것이다. 내 부모님이 내 엄마를 10번 넘게 불러서 무급으로 일시켰어. 허리 아픈 사람한테. 그리고 뒤에서는 쓸모없다, 느리다고 욕했고. 민주는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리고 이건 너희 식당 앞에 설치된 CCTV 영상 요청서야. 건물주에게 제출할 거야. 내 엄마가 언제부터 얼마나 일했는지 다 나올 거고. 너 미쳤어. 우리 부모님한테 왜 이래?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정식 항의서였다. 이제 내 부모님 식당 앞에서 이걸 들고 시위할 거야. 무급노동 착취, 언어폭력, 정신적 학대에 대한 공식 항의서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주 고객인 식당에 이런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지 그도 알고 있었다. 너 진짜 그럴 거야? 그럴 거야. 내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오후 나는 정말로 시댁 식당 앞에 섰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뛰어나왔다. 이제 저희 가족한텐 어떤 부탁도 하지 마세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예요. 처음으로 내가 선을 그었다. 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나는 한 카페에 앉아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대면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시댁 식당 앞에서의 항해 이후 민준은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누나가 전화해서 가족 망신, 운운하며 한바탕 소리를 질러댔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은 내게 통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평소라면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었을 텐데 오늘은 후줄근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며칠 새 수염이 자란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차 시켰어? 건조한 인사와 함께 민준이 마주 앉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아마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보다. 이게 뭐야? 내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밀어주자 민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냈다. 이혼조 정신청서였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흘끔거리자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너 정말 이러려고? 식당 앞에서 한바탕 난리치더니 이제는 이혼이라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장난이 아니야. 난 진지해. 도대체 왜?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다고? 내가 시댁에 섭섭한 게 있으면 말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어디 있어? 말로? 내가 언제부터 말해왔는데? 내 카드로 결제해달라는 부탁이 부담스럽다고 몇 번을 말했어? 돈 갚는다더니 미루고 또 미루는 게 불편하다고 얼마나 말했어?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거야 돈 문제잖아. 언젠간 다 해결될 거고. 돈 문제가 아니야. 존중의 문제야. 내 말은 귓등으로 흘리고 내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내 경계선은 무시하는 방식. 이게 존중이야? 난 널 존중했어. 존중, 내가. 내 친정엄마가 너희 식당에서 종처럼 일하고 뒤에서 모욕당하는 걸 알고도 그냥 넘어가자는 게 존중이야?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그건 그냥 실수였어. 엄마가 오해하신 거고 그의 변명이 가관이었다. 웃음이 나왔다. 실수. 10번 넘게 내 엄마를 불러다 무급으로 일시키고 뒤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쓸모없다고 욕한 게 실수야? 그게 오해라고? 그건. 알아. 넌 이걸 인정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그러면 내 부모님이 잘못했단 걸 인정해야 하니까. 내가 그럴 리 없지. 넌 평생 부모님 말씀만 듣고 자랐으니까.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 말이 전곡을 찔렀나 보다. 그럼 너는 내 부모님 말씀은 안 듣고 살았어? 그래. 난 안 들었어.
로스쿨 가라는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결혼했지. 내가 좋아서, 사랑해서. 순간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도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고 있었다. 시험 준비실에서 서로를 응원하던 그날들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존중받지 못한 순간부터 이건 혼인이 아니야.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다. 앞으로 내 카드도, 내 시간도, 내 엄마도 너희들 편의에 쓰지 마. 나도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거니까. 주인공,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할 거야? 계약직 연장된 거 가지고 그렇게 우쭐대? 민준의 말이 뾰족해졌다. 상처를 주려는 의도였겠지만 더는 아프지 않았다. 맞아. 나는 계약직이야. 하지만 적어도 내 돈은 내가 벌고, 내 시간은 내가 쓰고, 내 가족은 내가 지켜. 너는 부모님 말씀대로만 살다가 아내도 잃게 생겼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나를 처음 보는 듯했다. 그래, 이혼하자. 너 같은 아내는 필요 없어. 부모님 앞에서 저런 무례를 저지르는 여자라면. 무례. 내가 무례한 거야? 혹시 내 부모님이 내 엄마한테 했던 짓은 예의 바른 거였어? 아, 맞다. 너희 집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짓은 절대 잘못이라고 인정 안 하지. 그냥 오해고, 배려고 도와준 거지.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그는 씩씩거리며 다시 앉았다. 좋아, 이혼하자. 근데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으니까. 그럴 생각 없어. 내 돈 한 푼도 필요 없어. 그 돈으로 내 부모님 식당이나 더 도와줘. 테이블 위에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한 이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내가 준비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너희 식당에 결제해준 모든 비용의 영수증과 내역이야. 300만 원 남짓되네. 다음 주까지 계좌로 입금해줘. 뭐, 가족이면 돈 계산 안 해도 된다면서? 이제 우린 가족 아니니까 깔끔하게 정산하자. 민준의 입이 벌어졌다. 이런 날 계산해둘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너 진짜 변했다. 아니, 원래 이랬어. 그냥 내가 내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보니 민준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그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내 엄마를 무시한 사람들과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으니까. 비가 그치고 있었다. 머리 위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마치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8번째 장 새로운 삶의 시작은 500자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 수에 맞춰 작성하겠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친정엄마는 시골 친척 댁으로 유양을 떠났다. 디스크 치료와 함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주말마다 찾아가면 엄마는 텃밭 가꾸는 법을 알려주며 웃었다. 눈가의 주름이 예전보다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맑아진 것 같았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민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시댁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졌다. 가끔 허전함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찾아왔다. 보건소 계약직은 올해까지만 하기로 했다. 로스쿨 진학을 위한 자격시험 준비가 다시 시작됐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새 출발이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늘도 시험 준비를 마치고 친정엄마를 만나러 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남의 집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엄마 딸로 살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